자, 이제 두 번째 테마로 가보겠습니다. 뭐 어차피 지난해 사실상 이제 전기차 대중화의 원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작년에 그 누가 어디더라 월스트리트저널인가 테슬라로 시작해서 테슬라로 끝났다. 그 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뭐 주가뿐 아니라 기술에서도 엄청난 발전들이 있어서 그리고 또 엄청난 또 품질 분량이 나와가지고 또 화제가 됐지.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 시가총액으로 계산하면 기존 업체 1등부터 10위를 합쳐도 테슬라 하나보다 못하니까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그 이유가 도대체 뭐였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기도 했지만 테슬라 얘기를 저희가 해보려는 건 아니지만 골드만삭스도 그 얘기를 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 테슬라는 애플과 같은 구독 서비스 그리고 애플과 같은 IT 업체가 될 거다라는 섹터로 바꾸면서 테슬라 주가가 더 급등할 수도 있다 라는 시각을 바꿨지만 어쨌든 저희가 최근 지난달에 1월 달에 모델 Y를 타봤거든요. 아이오닉 5도 있지만 얘기가 모든 타겟, 수치의 타겟은 모델 3, 모델 Y였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겨야 된다. 근데 이미 모델 Y가 주행거리가 511km, 500km를 넘어서 이제 인증을 받았고 시장이 강자니까. CD는 아까 공기업가께서는 도저히 뭐 이길 수가 없는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현대차 내부에서도 도저히 그렇게 만들어낼 수가 없는 양산을 해서 그게 이제 안전도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대체 테슬라, 현대기아 또 새로운 아이오닉 5는 전기차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서 나온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나머지 업체들은 뭐 하고 있냐 이거죠. 전통의 강호, 벤츠는 뭐 하고 있고 세계 1위, 판매 1위 토요타는 뭐 하고 있고 뭐 아우디도 지난해 뭐 이트론이란 걸 국내 물론 이제 3년 전에 나온 차지만 국내에 가져왔지만 럭셔리한 시트와 인테리어 빼고는 볼 게 없는 전기차를 가져왔었는데 과연 그리고 세계 1등을 70몇 년간 했던 GM도 이제 2035년부터는 아예 전기차만 팔겠다고 그래서 막 딜러들이 휴회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먹고 살 수 있냐고 딜러들이. 급격히 방향이 바뀌고 있는데 테슬라, 현대기아 이외에 나머지 업체들의 전기차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전기차를 지금 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1월 달에 영하 10도 될 때 저희 모델 3 탔더니 전비, 그러니까 연비죠. 뭐 연비가 절반으로 줄더라고요. 여름에는 킬로와트당 8km쯤 가서 한 350km까지 저희 게 스탠다드 모델이라 이제 330 정도가 기본이거든요. 330에서 340인데 뭐 이게 영하 10도일 때 히터 틀고 탔더니 뭐 히터를 안 틀 수가 없잖아요. 엉뜨 살짝 그것도 살짝 하고 탔더니 180km 정도로 줄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뭐 모델 3뿐 아니라 이 추위에는 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래서 저는 원래 뭐 히터 잘 안 트는 스타일이지만 아주 약하게 틀거나 모델 3 타면서 히터 정말 안 트게 됐어요. 점점. 제 아내도 그래요. 겨울에 자기 그 벤츠 차 타면서 실내 온도를 19도에 맞춰놔. 나 옆에 앉아가면 추워 죽겠어. 그래서 올리면 혼나. 얼굴 건조해진다고. 와 진짜 전비가 반으로 주는구나. 여름에는 에어컨 켜는 건 그렇게 크게 효율성이 떨어지지 결국은 않더라고요. 배터리 문제예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배터리를 가지고 열을 만들어낸다는 게 결국 전기 헤어드라이어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요즘 히트펌프라고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거꾸로 달아서 에어컨 틀면 뒤에 뜨거운 바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하 6도 이내? 영하 1, 2도에서는 꽤 효율이 좋아지는데 영하 10도 될 때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거기서 하여튼 깜짝 놀랐었는데 와 이거 충청도도 못 가겠구나. 물론 뭐 영하 10도일 때 이렇게 여행을 다닐 일은 없지만 전기차의 한계죠. 하지만 또 모델 Y를 최근에 타면서 그날도 영하 한 5도 됐는데 모델 Y는 주행거리가 일단 511km 듀얼 레인지니까 400km는 나오더라고요. 뭐 이 400km 정도라면 생활에 지금 모델 3 타면서 저는 바로 옆에 충전소가 있어서 옆에서 충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만 40-50분 세워놓고 와서 좀 이따 다시 차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정말 불만이 없는데 이번 추울 때 정말 조금 놀란 부분 빼고는. 근데 그 정도 추위에 영하 10도 될 때 그 정도면 캐나다라든지 캐나다 북쪽, 유럽에서도 핀란드 북쪽,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 거기 생각하면은 겨울에는 보통 영하 20도, 30도거든요. 전기차는 추운 데 가서는 안 돼요. 더운 지방. 그러면은 세계 지도를 보면 그 위도를 따졌을 때 이게 전기차가 될 수 있는데 안 될 수 있는데 너무 더운데도 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관없어요. 에어컨은 큰 문제 없어요. 쿨링은 그렇게 많이 전기를 제가 보기엔 사용하잖아요. 딱 포도를 키울 수 있는 레인지까지가 딱 가는 것 같아. 북위 한 30도. 노르웨이에서도
테슬라 전기차가 뭐 엄청 팔리고 전기차 시장이 엄청나다는 거니까 자주 충전해 준다고 생각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영하 20도일 때 여행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전기차의 시대가 이제 시작했으니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키는 결국 이제 내연기관의 키는 엔진인 것처럼 전기차의 키는 배터리라서 앞으로 배터리가 갈 길이 멀다. 말도 저는 이해가 되고요. 저는 이미 대중화라고 생각해요. 일단 전기차 타는 제 주변 사람들 중에 불편하다는 사람 거의 없고, 그리고 올해 테슬라가 하반기에 프라이스 퍼리티 비등점,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보조금 없이 같아지는 걸 올해 발표한다고 하거든요. 25,000달러짜리 전기차. 그렇게 될 경우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우리나라 전기차 판매는 딱 보조금만큼 팔려요. 보조금을 없이 1,000만 원 더 주고 살 사람은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대중화는 더 급격히 가능해지지 않겠느냐. 지금 테슬라가 2003년도에 시작을 해갖고 작년에 50만 대 팔아갖고 처음으로 7억 불 흑자를 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흑자를 낸 게 결국 미 11개 주에 탄소 배출권 팔아갖고 16억 불 흑자를 냈거든요. 그 나머지 본업에서는 9억 불 적자를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17년간 투자해갖고 50만 대 팔았는데 적자란 얘기는, 더구나 테슬라는 직판하기 때문에 유통 마진도 안 줘요, 딜러한테. 그다음에 포드 GM이 1년에 40억 불, 50억 불 들어가는 광고비도 지출을 안 해. 여타 비용이 안 들어간 데를 불구하고 아직까지 적자란 얘기는 전기차가 아직 걸어가야 할 길이 너무나 많다, 길다, 멀다. 다른 메이커들이 왜 전기차에서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빨리빨리 못 치고 나가고 걔들 뭐하고 앉아있냐 그러지만, 그쪽에 경영자 입장이 돼보세요. 경영자는 이익을 내야 되는데 투자가 투자 회수를 3년에 할지 5년에 할지 10년에 할지 모르겠는데, 전기차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투자 결정인 거예요. 테슬라 같이 전기차가 흐름을 타니까 횡재지, 윈드폴. 그래도 아직 이익을 못 내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 다 시작하긴 했어요. 지금 현대, 벤츠, BMW, 도요타 다 시작했는데, 저것이 전기차가 이제 골드러시다. 지금까지 내연기관으로 돈 벌었는데 앞으로는 저거다. 저걸로 돈 벌어야지 하고 몰려가는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고 싶지 않은데 안 갈 수가 없어. 그냥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거야. 근데 끌려갈 때는 이왕 가는 거 내가 먼저 치고 나가서 늦게 나온 놈들 다 죽여놔야지. 지금 이 생각이 벌어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제일 먼저 치고 나간 게 폭스바겐이고, 거기에 뒤따라간 게 현대고, 그다음에 도요타고, 이젠 GM이고, 지금 말씀드린 4개 업체는 지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다 개발을 했어. 그래갖고 폭스바겐은 이미 작년에 ID3가 나왔죠. 그리고 현대는 올해 아이오닉5가 나오고, 도요타가 올해인가 내년인가 나온다고 그러죠. 그리고 테슬라보다 늦기는 했으나 전용 플랫폼으로 이제 확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것을 과연 얼마나 치고 나갈 것인가도 문제지만, 그 치고 나갔을 때 저걸 언제까지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과연 여기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기존에 내연기관 투자한 거는 이제 어떻게 되나? 지금 각 메이커나 각 나라에서 2030년, 2035년 내연기관의 종말 얘기하는데, 그럼 그 이후는 뭐냐? 그 이후는 내연기관 하나도 안 쓰일 거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내연기관 100%인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겠죠. 그 시간 지나가더라도 그 이후에도 이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든 풀 하이브리드든 플러그인이든 전기차든 혼합되어서 내연기관 쓰이겠죠. 지금 그 디젤 게이트 2015년 이후에 이제 주저주저 하다가 이제 치고 나가서 이제 GM도 보면 2025년까지 100만 대 만들겠다고 그러고, 포드도 290억 투자한다고 그러고, 현대도 25년까지 100만 대 만든다고 그러고. 근데 결국은 뭐냐?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BMW는 끝까지 저항하다가 2019년에 벤츠의 제체하고 BMW 쿠르고가 잘렸어. 2019년 중반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 거예요. 이 트렌드 바뀌는 거에. 그래서 새로운 CEO가 들어오더니 그때부터 전기차에 몰두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제체도 잘 회복을 시켰으나 친환경차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다고 해서 잘린 거 아니에요. 결국 벤츠와 BMW는 헤맸다는 얘기야. 전기차의 방향에 대해서. 이제 그걸 잡았죠.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는 굉장히 흥미로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앞서가는 시장에 이제 폭스바겐, 현대, 벤츠 막 따라가면 저는 휴대폰처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이폰이 치고 나가서 먼저 선점을 했는데 뒤에 앤드로이드로 해가지고 삼성, 화웨이, LG 막 따라갔잖아요. 그럼 결국 휴대폰 시장으로 보면 애플이 제일 큰 메이커는 아니잖아. 제일 큰 메이커는 삼성이잖아요. 근데 지금 5G만 본다고 그러면 애플이 제일 크다고 그러지만 어쨌거나 매출로 보면은 크겠으나 대수로 본다 그러면은 삼성이 넘버원 메이커란 말이야. 후발주자가 따라갔잖아, 애플을. 그리고 마찬가지고 테슬라도 자기만의 팬덤 그룹이 있고 자기만의 생태계가 있고 생존하겠으나 각 메이커들이 가기 시작하면 누군가는 테슬라를 대수나 매출에서 저는 충분히 추월할 수 있다고 보고 거기에 결정적인 건 전 배터리 기술이라고 봐요. 테슬라가 얼마나 배터리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배터리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배터리 자체도 무슨 고체 배터리가 나온다고 그러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은 과연 테슬라가 그 R&D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가 시장에서 차가 나왔었을 때 누구도 테슬라가 성공하리라고 생각은 아마 안 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기존에 있던 자동차 회사들은 이 핸드폰, 모바일 폰을 만들던 노키아도 있고 삼성도 있고 이런 회사들이 아이폰이 나왔었을 때 누구도 아이폰이 이렇게 커지리라고는 상상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상상했으면 빨리 뛰어들었겠죠. 네. 한 2년간 헤맸잖아. 지금 아까 테슬라가 자체 그 플랫폼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GM은 테슬라라는 회사가 생기기도 전부터 EV1부터 해갖고 네, 그 플랫폼을 다 개발해놓고 다 준비도 하고 했는데 이것저것 따질 게 너무 많아서 시작을 못했던 거야.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저 사람 얘기도 들어봐야 되고 미국의 정유회사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걸 다 따지다 보니까는 기술은 있는데 못했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테슬라가 이게 되네. 사실 디자인도 그렇고 퀄리티도 그렇고 그렇게 보통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데도 사람들이 이걸 열광하고 사는 이유 그런 걸 따져보니까 이게 된다. 그래서 이제 너나 나나 다들 이런 쪽으로 제가 보기에는 달려들고 시작을 하고 이제는 안 갈 수 없죠. 안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진짜 이름도 없던 회사가 이런 아이디어 하나를 가지고 이 차를 만들고 이렇게 성공해 나가고 뭐 우리가 타봐서 알지만 인테리어도 그게 무슨 우리가 보통 차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허접하기 이를 데 없으리라고 생각할 정도인데도 사람들이 이거에 열광하고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이 차를 타던 사람들이 다른 차를 못 탄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게 굉장히 신기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GM이나 현대 같은 데서 보니까 이거 한번 테슬라 사면은 그럼 우리 고객은 나중에 우리는 이런 고객을 다시 데리고 올 수가 없어. 거기 고객은 그냥 거기로 가는 거야. 애플 고객은 애플만 사요. 근데 애플 고객 이외에 딴 고객들이 들어왔으니까 삼성, 화웨이는 여기를 잡아먹고 사는 거죠. 그럼 테슬라 이외에 대안이 나오면 이걸 사는 거죠. 근데 도요타가 이제 전기차 내놨어요. 이제 드디어 이제 올해 시판을 하는데 150km짜리 경차거든요, 경차. 도심용 커뮤터. 주행거리 150km짜리에서 그냥 시골의 경차를 대체하고 도심의 세컨카. 그러니까 도요타는 제가 보기엔 가장 내연기관에서 특히 걔는 이제 내연기관의 마지막 중간단이 하이브리드의 독보적인 뭐 이익도 현재 내고 있고 갖고 있다 보니까 전기차로 가려는 거에 가장 뭐랄까 저항을 많이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기득권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테슬라가 분석을 했을 때도 한국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해요. 일본보다요. 슈퍼차저도 그렇고. 그 이유도 일본은 하이브리드에 워낙에 강국이고 수요층이 하이브리드가 이미 시장의 절반 이상이라 경차를 뺐을 때 먹을 게 별로 없다. 이게 내세울 게 별로 없다. 저도 지금 모델스 타는 것도 굉장히 강점 중에 하나가 경제성이거든요. 기름값 반도 안 들어요. 전기 충전하는 게. 그 점 때문에 도요타는 전기차 기술을 어떻게 보면 제일 앞서서 갖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시장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그냥 컴퓨터 같은 거 하나 겨우 내놓고 그 정도로 간을 보는 혼다도 지금 딱 그 전략이더라고요. 그리고 수소차 쪽도 승용차 쪽은 거의 사실상 스톱한 상태고 아마 하이브리드로 조금 더 끌고 갈. 그리고 하이브리드로만 끌고 가도 일단 이산화탄소 규제를 안 받으니까 아마 그런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도요타가 전기차로 어떤 앞으로 정말 양산, 돈 여기서 벌어야겠다고 했을 때 도요타가 뭔가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저는 테슬라에 대항만은 없지 않을까. 도요타는 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보수적인 기업 문화를 갖고 있고 뭐든지 먼저 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메이커들 하는 거 보고서 가만히 있다가 기술만 개발하고 있다가 상품화 시켜서 시장에서 성공할 것 같으면 좀 늦었지만 자기의 자금력, 판매력, 기술력으로
확 해서 추월해 버리잖아요. 팔로워죠, 팔로워. 예, 그게 도요타의 강점이라서 테슬라가 나름대로 뭐 자기 생태계를 구축을 하겠지만 전기차가 된다 내지는 정부랑 해갖고 사실 충전이 문제가 될 텐데 충전도 해갖고 뭔가 사업할 만큼 됐다 그러면 그때 가서 어마무시하게 저는 도요타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겠죠. 준비하는 건데 결국 전기차가 되든 내연기관차가 되든 하나의 상품으로서 정부 보조가 얼마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오든 안 나오든 원가 싸움은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봐요. 메이커로서.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전기차 할 때 기술 싸움으로 생각하는데 초기는 맞아. 내가 400km 갈 때 나는 500km 가. 뭐 이럴 건 기술 싸움이죠. 그런데 기술 자체가 어느 정도 보편화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원가 싸움이거든요. 그럼 똑같이 500km 간다고 그럴 때 나는 이거 100원짜리야. 난 이거 해보니까 105원이네. 그럼 이놈은 망하는 거예요, 이제. 더구나 더 어려운 게 전기차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에 이제 자율주행이 같이 가잖아. 사실 이거 다른 컨셉이잖아요. 전기차라는 것은 차의 동력에 대한 얘기고 자율주행은 차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니면은 내연기관인데 자율주행을 넣을 수도 있잖아. 근데 자율주행의 장점을 살리려고 그러면 전기차가 되어야 차는 작아지고 가벼워지는데 내부 공간 넓어지고 그래서 자율주행에 의해서 이 안에서 뭐 할 수 있게 되고 같이 가다 보니까 메이커 입장에서는 전기차도 개발해야지 자율주행도 해야지. 그럼 자율주행이 이거 쉽습니까? 자율주행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지금 구글, 웨이모니 막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그거를 메이커들이 OS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그런 측면에서 현대가 애플카하고 어떻게 뭐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메이커 입장에서는 이제 어마무시한 챌린지가 앞에 있는데 근데 결국은 뚫고 나가겠죠? 뚫고 나가겠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브랜드가 저는 탈락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90년대 중반에 이제 뭐 21세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400만 대가 돼야 돼, 500만 대가 돼야 돼 그래갖고 M&A 열풍이 불어가지고 기존 메이커들이 한 10개 정도 그룹으로 분류됐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큰 허들을 만나가지고 이 허들을 통과하면서 저는 한 서너 개만 남을 것 같아. 그 원가 부담 때문에. 저는 이거 그런 의미에서 전기차의 시대, 자율주행의 시대는 세계 자동차 산업에 있어갖고 커다란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또 이것 때문에 내연기관만 간다고 그러면은 향후에 중국 업체가 올라오네, 뭐 인도 업체가 올라오네 할 수 있는데 이쪽으로 가버리면은요, 중국차가 전기차는 만들어도 자율주행을 만들 수 있을까요? 미국이 안 도와주면? 인도는 어떨까요? 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소위 탈 것, 이게 뭐 땅을 구르든 현대가 얘기하듯이 뭐 하늘을 날아가든 뭐가 되든 소위 탈 것이라는 비즈니스는 향후 또 한 세기 동안에는 이 서너 개 그룹이 다 컨트롤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돼요. 결국은 수익성 때문에. 그 소비자들은 재미없어지겠네. 재미없죠. 제가 예측하기에는 틀릴 수도 있겠으나 아까 서너 개만 남는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일본에서는 도요타, 한국에서는 현대, 미국에서는 GM 정도가 아닐까요? 나머지는 그 코스트 부담을 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애플카라 그러면은 애플은 제조하는 메이커가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시스템을 다 개발해 갖고 시스템을 얹을 수 있는 하드웨어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데를 찾겠죠. 그런데 휴대폰 만드는 건 근본적으로 달라. 휴대폰은 안전성의 위험이 그렇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간단하고. 근데 자동차는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고 이게 휴대폰이 밖에 나가서 눈 맞고 비 맞고 얼고 그러지 않잖아요. 실내에 있으니까 주머니에 있고. 자동차 나가서 영하 50도에 가고 사막에 40도, 50도 놓여지고 그거를 애플이 어떻게 만들어?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하드웨어에 자기 시스템을 심으려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원가가 좋은. 그래서 전용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만약 애플의 경영자라 그러면 전용 플랫폼이 있는 메이커만 컨택할 것 같아. 그래서 현대든 GM이든 도요타든 가가지고 플랫폼 보고서 자기가 디자인을 해갖고 요걸 씌워달라 그러겠죠. 자기 시스템을 넣어서. 그래서 애플이 무서운 점은 애플의 휴대폰이 지금 쓰는 사람이 몇억 명이 뭐야? 그 사람들은 절대 딴 거 못 사요. 왜냐하면 애플을 집에서 쓰고 있다가 직장에 가서 쓸 텐데 중간에 차 타고 이동할 거 아니에요. 중간에도 애플 시스템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애플카가 필요한 거잖아요. 자율주행으로. 그 움직이는 동안에 애플 컴퓨터하고 애플 뭐야가 써야 되는데
애플 지금 유저가 몇 명이야? 그러니까 애플카만 나오면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캡티브 디맨드야. 그거는 그냥 먹는 디맨드예요. 그 애플카를 수임받아갖고 만드는 메이커는 땡 잡는 거야. 그래서 고정비 다 빠져. 대신에 그 플랫폼 갖고 자기 디자인해갖고 또 일부 팔면 돼. 그러면서 현대는 굉장히 이 경쟁 우위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테슬라 얘기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장점 이외의 장점을 가진 전기차들이 나와서 시장에서 경쟁할 거다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기차는 그 정도로 강론을 얘기할 게 없는 게 각 메이커들이 전기차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게 없어요. 보여주는 게 없어. 지금 막 투입 단계라서 아웃컴이 없다 보니까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벤츠도 EQC 업데이트 버전이 나와서 그건 다 관둬야지. 그거는 완전히 그건 잘못된 자기네 럭셔리 이미지하고 고성능 첨단 디자인만 보여주면 우리 고객들은 살 거야 하고 아, 이건 근데 디자인도 이상하던데. 하여튼 오만하게 내밀었는데 300km 간다고? 1억짜리가? 테슬라가 뭐 한 600km, 700km 가는데 도저히 말이 안 되잖아요. 보조금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존 경영진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체가 잘리게도 생겼죠. 전용 플랫폼을 만들어야지.